안녕하십니까. 나 혼자 못 살아 알렉스입니다. 한국은 버리는 카드인가? 라는 주제의 영상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저에게 구독 영양제 하나를 선사해 주십사 부탁 올립니다. 영상 들어갑니다. 지난 5월 2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정상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일본의 스가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죠.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일본, 한국과 정상회담을 제일 먼저 가졌습니다. 이것은 중국 견제를 위한 포석이라는 것은 동아시아 정세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어느 정도 감지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바이든과 행정부는 단순한 견제 정도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중국 분열을 촉발시키는 큰 그림이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바이든이 일본의 스가와 어떤 약속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이든과 미국 정부가 한국보다는 일본을 우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대만, 즉 타이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한국이라는 겁니다. 여차하면 한국은 버리는 카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부터 무슨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지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미군의 아프간 철수에 대하여 요약해봅니다. 20년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한 상대는 극단주의 이슬람 순위파입니다. 그들을 ETIM, 즉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미국은 IS와 탈레반과도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에게는 눈에 띌 만한 성과보다는 상처가 더 많은 20년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골치 아픈 소수민족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입니다. 그들은 분리독립투쟁을 지속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위구르 자치구에서 분리독립투쟁을 주도적으로 벌이는 집단은 이슬람 극단주의 순위파입니다. 또한 종교는 다르지만 바로 옆에서 분리독립투쟁을 하고 있는 소수민족인 티벳 자치구도 있습니다. 중국은 분리독립을 막기 위하여 이 두 자치구를 강력하게 탄압해 왔습니다. 그러자 ETIM, 동투르키스탄 운동은 형제인 이슬람 순위파가 주도하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분리독립투쟁을 탄압하는 중국에 대하여 성전을 선포한 상태입니다. 이슬람에서 성전 선포라 하면 어떤 투쟁을 말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이슬람 순위파는 미국과의 전쟁으로 순위파 형제인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대한 중국의 탄압에 제대로 대항하지 못해왔습니다. 그 사이에 중국은 전 세계의 중국 세력을 손쉽게 확대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바이든이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를 완수함과 동시에 미국과 전쟁을 벌였던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하여 각국에 흩어져 있던 IS와 탈레반은 중국과의 성전에 돌입하기 위하여 아프가니스탄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중국 체제 붕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첫 발을 내디딘 것이죠. 그렇다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미국의 대중국 압박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선 간단하게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발표한 공동성명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입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 설립, LG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공장, 현대 전기자동차 생산 공장, SK 인공지능 연구개발센터. 두 번째,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지원할 것. 미얀마는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죠. 세 번째, 한미 동맹은 타이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킨다. 네 번째, 한국의 미사일 사정거리 제한 철폐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한 곳으로 집중이 됩니다. 바로
대중국 압박입니다. 순서대로 분석해 봅니다. 첫 번째로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입니다. 금액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에 투자되는 사업 내용이 한국이 앞으로 50년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중추적인 기간 산업이라는 것이죠. 이 산업들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둥지를 틀게 됨으로 해서 한국은 앞으로 여러 가지 고통이 따를 듯 합니다.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이 그런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자국의 발전을 우선하면서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들 업체들을 미국으로 끌어들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왜 대중국 압박이 되는 사업일까요? 삼성전자의 투자입니다. 삼성의 반도체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국에 두어서는 불안하다고 미국 정부는 판단한 것이죠. 왜냐하면 반도체 제품은 군사용 첨단 무기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에 기울어져 있는 한국 정부의 관리를 받도록 놔두면 중국이나 기타의 공산국가로 유입되는 것을 제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쩌면 한국의 우수한 기술을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보다는 그동안 뒤처진 미국의 반도체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관련 사업 성장을 도모하는 것과 함께 중국의 첨단 산업 성장을 억제시키는 효과까지 겨냥한 것입니다. 즉,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LG의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도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전기자동차 산업은 바이든이 추구하는 친환경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키우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죠. 자동차는 미국에서 성공해야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동차용 고성능 배터리가 급성장하면 미국산 자동차에 장착되게 되고 자동차용 배터리에 대한 세계의 기준을 미국이 만들어 가게 되면 많은 나라에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또한 중국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과 배터리 산업에 대한 견제라고 판단됩니다. 현대자동차의 전기자동차 생산 공장 역시 미국 전기자동차 산업 발전을 앞당기기 위함입니다. 테슬라 전기자동차가 미국 전기자동차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죠. 친환경 정책의 성과를 위해서 그리고 전기자동차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생산회사가 더 필요하다는 계산을 한 것이죠. 중국의 전기자동차 산업 수준은 현재로는 미국을 앞서 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미국은 이 산업 분야에서도 중국의 성장을 그대로 둘 수만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자체적으로 개발할 만한 시간이 여유롭지 못하니까 미국의 위상과 위력을 앞세워 손쉽게 자국의 전기자동차 발전 방법을 찾아낸 것이 한국 현대자동차의 전기자동차 생산공장 유치라 할 수 있죠. 다음으로 SK인공지능개발센터. 이것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산업은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말로 전화를 거는 것부터 질문에 대답하는 로봇, 바둑기사 2세돌과 대결한 인공지능 바둑기사, 그리고 자동차에 탑재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스템 같은 것이 이 모든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미사일에 적용하면 미사일의 명중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드론에 탑재되어 수천 대의 드론이 하늘을 누비며 적진을 향해 자유로이 날아갈 것입니다. 거기에 소형 핵폭탄이라도 탑재되면 근거리 전투에서
정말로 끝판왕이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한국으로부터 미국에 투자가 유치된 산업은 이와 같이 우리 한국 국민들의 미래 먹거리 해결을 적어도 50년간은 해줄 수 있는 중추 기간 산업이었습니다. 당연히 한국의 국제 경쟁력과 국방력이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인 것이죠. 하지만 한국의 기업에서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한국 정부의 정책에서 소홀히 다뤄지면서 성장이 늦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한국의 정치와 산업 기술을 간파한 미국이 자국의 뒤늦은 경제 발전과 세계적인 최강국으로서의 복귀 등 매우 적절한 시기와 이유를 들어 미국으로 끌어들인 것이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력을 쌓아두고 보따리를 제때 풀지 못했던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주 잘된 일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단순히 자국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만을 목적으로 한국의 우수한 기술을 미국에 유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앞으로 한국에서는 이들 한국 기업체가 미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으로 역수입하여 사용하게 될 날이 한국의 미래가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두 번째 순서로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심리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미얀마는 방대한 면적이 중국과 국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국경 길이가 2200km에 달합니다. 남북한을 합친 거리의 약 2배인 거죠. 미얀마가 또다시 공산화되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미국에게는 또 하나의 장애 국가가 되는 겁니다. 미얀마를 민주주의 국가로 유지시키고 미국의 편에 서게 만들면 아프가니스탄과 함께 육로를 통한 대중국 견제와 압박이 동시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은 많이 부족하고 단지 미국의 중국에 대한 대심리 교란 작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끝낸 미국은 미얀마의 민주화 정부가 들어서도록 조만간 또다시 개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얀마 쿠데타에 중국 정부가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한미 동맹은 타이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킨다. 이건 역시 한국 정부가 개입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미국의 대중국 심리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타이완을 민주주의 국가로 반드시 지켜내려고 하는 것은 타이완의 지리적 위치 때문이죠. 타이완은 중국이 해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에 있습니다. 타이완이 중국으로 완전히 편입되어 버리면 미국의 중국 견제에 매우 큰 구멍이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타이완은 중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위치이고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방국으로 필요한 나라입니다. 홍콩과 달리 타이완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가능성이 훨씬 높지만 미국은 중국이 그런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미국과의 지배권 다툼에 투입하지 못하도록 아프가니스탄을 이용하려고 전쟁을 끝낸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그 다음 방어선이 필리핀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미사일 사정거리 제한 철폐인데요. 한미 방위 조약을 공고히 한다는 말은 한국의 역대 대통령 모두에게 미국이 한 말입니다. 솔직히 별 의미 없는 것입니다. 말 한들 뭐합니까? 미국이 70년 동안 한국을 겪어봤는데 한국의 정치를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미사일 사정거리 제한 철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지리적 위치는 미국 입장에서 중국 본토와 러시아 본토를 공략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더 넓은 해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당연히 러시아에게 있어서도 중국과 비슷하게 중요성을 가져다 주는 것이 한반도입니다. 미사일 사정거리 제한을 없앰으로 해서 한국이 위성을 쏘아 올려 과학 발전을 한층 더 이룰 수는 있지만 실제 중국이나 러시아 혹은 북한과의 전쟁에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일부분 위협을 가할 수는 있겠지만 말이지요. 하지만 미사일 사정거리 해제는 북한, 중국, 러시아만이 아니라 일본까지도 한국을 심각하게 견제해야만 하도록 한 미국의 조치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미국은 이러한 한국에 대한 조치를 한미 정상회담 전에 일본과 공유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미 방위 못지않게 미일 방위도 중요하니까 말이지요. 정리하면 내년 2020년 봄에 들어설 한국 차기 정권의 성격과 작용화된 한국 사회가 예전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미국의 친밀한 우방국가로 한국이 되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계산이 미국 정부에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을 버리는 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국에게 힘을 키우도록 하여 남북한 너희들끼리 견제해라.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효과까지를 노리는 것이지요. 상황에 따라서는 미군은 한국에서 철수하고 미국은 일본만 우방국가로 가겠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지리학적 위치도 한국 못지않게 북한, 러시아, 중국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본의 국민성은 작용화된 한국과는 다르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의 동맹으로 반드시 필요한 나라라고 미국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이런 계산이 여러 가지 미국 내부와 국제 정세가 맞아떨어지면서 한국이 앞으로 적어도 50년간 먹고 살 수 있는 미래 기간 산업을 미국에 둥지를 틀게 만든 것이지요. 한국은 지정학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매우 잘 활용하면 세계 시장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좌파 대통령 15년 그리고 좌경화된 한국의 국민정서로 인하여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대부분 날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내용을 한 곳으로 직결시켜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가 한국은 중국 분열을 위한 국가 네트워크 구성 국가 중 하나 이상의 의미는 없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한국은 미국이 버리는 카드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한국을 최소한 다루기 쉬운 노예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이상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내용을 제 나름대로 분석해봤습니다. 전혀 터무니없는 내용일까요? 제가 더 신나는 춤추는 곰이 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더 후덕한 마음을 베푸셔서 댓글 한 소절까지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